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이제 우리 개인 소득세가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요. 이제 열거된 소득이라 하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소득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거가 안 돼서 과세가 안 된 그 나머지 소득을 이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면 이제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기타 소득이 아니고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기타 소득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이제 기타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면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구해지는데요. 이제 그 필요 경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 중에서 실제 경비 증빙이 없어도 경비 인정을 해주는 그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 아래 이렇게 쭉 5가지를 나열을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서부터 보시면 첫 번째가 0% 또는 실제 경비만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알선 수수료나 복권이나 복표 당첨 소득, 각종 상금 등은 필요 경비가 실제 경비 증빙이 없으면은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 이제 그 필요 경비 인정이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되면 그 부분도 저 경비 증빙이 없으면은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60% 경비 인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개인으로서 기타 소득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케이스인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데 이제 사업소득 프리랜서면 보통 3.3% 원천징수가 되는데 8.8%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이 경우인데요. 경비가 60% 인정이 되다 보니까 소득률이 40%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기타 소득 지방세까지 포함해가지고 22%를 곱하면 그게 8.8%가 되는데요. 이제 본인께서 내가 8.8%를 원천징수 됐다. 그러면 이 기타 소득, 이제 일시적인 용역으로 내가 과세가 됐구나. 원천징수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0% 인정되는 케이스 중에 첫 번째가 특정한 독립적 인적 용역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강연료라든지, 그러니까 고용 관계없이 강연료라든지 연기 심사를 하고 받는 보수라든지 세무사 등의 보수나 이와 유사한 어떤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60% 경비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문예나 학술, 음악, 미술 같은 창작품에 대해서 어떤 원고료, 인세 이런 대가를 받는 경우도 뭐 유사하게 인적 용역으로 봐가지고 60% 경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하고 지상권을 대여해주고 받는 금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밭을 가지고 있는데 밭 위로 어떤 송전선이 지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60% 인정이 경비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체재산권에 대한 이제 양도 대여, 그러니까 광어권, 어업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등이라고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업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게를 살 때, 그러니까 그 가게를 영업을 인수할 때 그 권리금이라고 더 주는 경우가 있죠. 이 권리금을 점포 임차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업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받으시면 이거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니까 원천징수를 원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비율이 60%가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권리금, 강화권, 어권, 산업재산권, 기타 뭐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도 열거된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도 60% 경비가 인정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는 제가 기재를 하지 않았는데 통신 판매 중개업체를 통해 대여하는 연수익 금액 500만 원 이하의 장소의 대여의 경우에도 경비가 60% 인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0% 경비 인정을 해주는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이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쟁, 순위 경쟁하는 대회 같은 때 거기 입상을 해가지고 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경비율이 80%를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약금, 뭐 배상금 중에서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있죠. 이제 이때도 기타 소득으로 봐가지고 이제 80% 경비 인정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서와 골동품 양도소득이 아직 기타소득인데요. 이제 10년 미만은 보유했다 양도하면 80%를 경비 인정해주고요. 10년 이상 보유했다가 이제 양도하면 90% 경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은 이제 자신의 소득을 이제 기타 소득으로 선택해서 이제 납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기타 소득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 그 수익 금액에 따라서 필요경비율도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60%, 80%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된 경비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 아니면 맨 위로 가셔가지고 이제 뭐 경비 증빙이 없으면은 경비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비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가지고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죠. 이 기타 소득 금액을 놓고 어떻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웬만한 모든 소득은 이제 원천 징수가 되죠. 우리가 이제 급여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가 되고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도 원천 징수가 되죠.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원천 징수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소득세를 납부할 때 그때 이제 기납부세 공제로 이제 빼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 맨 위에 이제 우리 수익 금액에서 경비 빼가지고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이 나오면 이제 거기에 20%, 이 20%는 국세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은 이제 22%가 되겠죠. 지방세율이 10%니까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복권 당첨 소득 중에서 3억 넘는 부분, 그 이하의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20% 적용하겠지만 3억이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뭐 단계별 누진세율 성격으로 30% 이제 원천 징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중도 해지돼, 그러니까 연금저축은 원래 만기가 돼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근데 중도 해지에서 받는 그 소득은 저기가 아니죠. 저기 그 연금소득에 해당될 수가 없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된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운용수익은 이제 어떤 이자 성격이니까 그 이제 그 거기 원천징수세율은 국세만 15%가 되고요. 부득이한 경우가 이제 12%라고 돼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연금 수령하시는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계약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좀 말 그대로 부득이한 경우니까 이제 좀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낮춰가지고 12% 국세만 12% 원천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이제 그 받은 소득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될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확정 신고라고 하죠. 이제 원천 징수라고 이제 납세 의무가 끝난 건 아닙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 중에서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내는 기타 소득이 있어요. 여기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복권이나 승마권이나 슬로트 머신, 승자 투표권 등의 당첨금, 대충 어떤 성격인지 아시죠?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고요. 연금저축에서 연금의 소득으로 수령한 기타 소득, 아까 말씀드린 경우죠. 예, 그 경우에도 기타 소득으로 이제 수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2015년서부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와 골동품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도 아직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는 이제 무조건 이제 합산을 안 하고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을 안 하고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타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데 분리과세를 끝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요. 그러니까 그 기타 소득 금액 기준이니까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죠. 이 금액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이하이면은 그냥
뭐 납세자가 선택에 따라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분리과세로 끝내려면은 분리과세로 끝내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난 합산과세 하겠다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모든 경우는 다 합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기타 소득을 받으신 경우 보통 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근로하고 기타하고 합산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죠. 제가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는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로만 이제 기재를 했는데요.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 배상금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 줬다가 배상금으로 물어주는 경우, 요것도 이제 기타 소득인데 2020년부터는 요것도 이제 종합소득으로 할 건지 분리과세로 할 건지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요. 어떻게 이제 과세가 될지. 그래서 본인께서 300만 원,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4인 가족의 경우에는 뭐 기타 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우리가 4,600만 원까지는 이제 15%를 적용하잖아요. 누진세율 15%인데 그래서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합산 신고를 하고요. 5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세율이 이제 소득세 합산했을 때보다 더 낮아지니까 그게 더 유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택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기타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